기원전 753년 팔라티노 언덕 위에서 로물루스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 레무스를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경계선을 두고 벌어진 이 비극적인 다툼은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티베르강에 버려져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두 형제는 새로운 도시를 세울 위치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결국 승리한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는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는 강력한 에트루리아인들이 북쪽에 버티고 있었고, 로마는 그들 틈바구니에서 거친 양치기들과 도망자들을 모아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건국 신화는 로마가 걸어갈 정복과 투쟁이 역사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09년 로마 시민들은 폭군 타르퀴니우스를 성문 밖으로 내쫓고 굳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왕정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화정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트루리아 출신 왕들의 오만함과 횡포, 특히 루크레티아의 비극적인 죽음은 로마 귀족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명의 집정관, 콘술을 선출하고 원로원이 그들을 견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귀족들만의 잔치였습니다. 평민들은 여전히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이는 곧 귀족과 평민 사이의 기나긴 신분 투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494년 전쟁이 터졌음에도 로마의 평민들은 무기를 들기를 거부하고 성산으로 올라가 파업을 벌였습니다. 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평민들을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앞에서 귀족들은 결국 평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평민을 대변하는 호민관 제도가 생겼고, 기원전 450년에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열두표법이 광장에 게시되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돌판에 새겨진 이 법은 로마가 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기원전 218년 로마 북부 국경 수비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 덮인 험준한 알프스를 넘어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거대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로마와 경쟁하던 카르타고는 1차 포에니 전쟁 패배 후 절치부심했습니다. 한니발은 로마가 제해권을 장악한 바다를 피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육로를 통해 로마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로마군은 칸네 전투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고, 로마 성문 앞까지 한니발의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로마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끈질긴 지구전으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46년 지중해의 여왕이라 불리던 도시 카르타고는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로마군은 도시에 소금을 뿌려 다시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을 꺾은 후에도 로마인들은 카르타고가 다시 부활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3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켜 카르타고를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서지중해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고, 막대한 전리품과 노예가 로마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풍요 속에서 로마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33년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원로원 앞에서 피를 토하듯 연설했습니다. 거리는 가난한 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랜 정복 전쟁으로 들어온 수많은 노예가 귀족들의 대농장 즉 라티푼디움에서 일하게 되자 자영농들은 경쟁력을 잃고 몰락하여 땅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귀족의 토지를 몰수해 농민에게 나눠주려는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귀족들은 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로마는 대화와 타협 대신 폭력이 난무하는 내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원전 73년 카푸아의 검투사 양성소에서 스파르타쿠스와 동료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로마를 위협하는 거대한 반란군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번영은 수백만 노예의 피땀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던 그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뛰어난 지휘력으로 정규군을 연파하며 이탈리아 반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라는 걸출한 장군들이 진압에 나섰고,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아피아 가도에는 6,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로마는 군사력을 가진 장군들의 힘이 점점 커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원전 49년 1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 앞에 섰습니다. 무장한 채 이 강을 건너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말머리를 돌리지 않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리아 원정으로 영웅이 된 카이사르를 두려워한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그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가면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았던 카이사르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전광석화처럼 로마로 진격했고 내전에서 승리하며 로마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공화정의 전통이 무너지고 강력한 독재관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 회의장. 카이사르는 자신을 둘러싼 동료들의 손에 들린 단검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아들처럼 아끼던 브루투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에 취임하고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공화정을 지키려는 원로원파들이 암살을 모의한 것입니다. 23방의 칼을 맞고 쓰러진 거인의 죽음은 공화정을 구하기는커녕 더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암살자들에게 분노했고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등장하며 로마는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실상의 황제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격파하고 로마를 통일한 그는 겉으로는 공화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군권과 통치권을 모두 장악하는 교묘한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100년에 걸친 내전을 끝내고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이로써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불리는 번영의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로마는 이제 도시 국가가 아닌 지중해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서기 2세기 오현재 시대 로마의 영토는 최대 판도에 달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중동의 사막까지 로마군이 가는 곳에는 어김없이 도로가 깔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군대를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 견고한 도로망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군대뿐만 아니라 상인, 문화, 그리고 세금이 흘러다녔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다키아를 정복했고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국경에 장벽을 쌓아 제국을 보호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어디서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서기 79년 8월 휴양 도시 폼페이의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휴화산이었기에 사람들은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쇄류가 순식간에 도시를 덮쳤고 2천여 명의 시민은 도망칠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비극적인 재앙이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화산재는 당시 로마의 생활상을 완벽하게 보존해 주었습니다. 빵집의 빵, 벽의 낙서, 공중 목욕탕의 모습까지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화려했던 일상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타임캡슐이 되었습니다. 서기 80년 로마 한복판의 거대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문을 열었습니다. 5만 명의 관중이 지르는 함성이 로마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황제들은 정치적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빵인 곡식을 나눠주고 자극적인 볼거리 즉 서커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들의 목숨을 건 결투, 맹수 사냥, 심지어 모해 해전까지 벌어졌습니다. 피 튀기는 잔혹한 유흥에 열광하는 동안 로마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잃어가는 것에 무감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쾌락은 제국의 쇠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서기 212년 카라칼라 황제는 칙령을 내려 제국의 모든 자유민을 로마 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용적인 조치처럼 보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만한 재정 운영과 잦은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나자 세금을 낼 수 있는 시민의 수를 늘려 상속세와 해방세를 더 많이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써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특권의식은 사라졌고 군대에 갈 의무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용병들이 국경을 지키게 되면서 로마군의 질은 떨어졌고 제국을 지탱하던 시민 정신은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235년부터 50년 동안 로마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무려 26명의 황제가 난립했고 그중 제명의 죽은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군인 황제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경 방어가 중요해지면서 군대 지휘관들의 힘이 비대해졌고 군인들이 자신의 사령관을 황제로 추대하고 로마로 진격하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전으로 국력은 피폐해졌고 북쪽에서는 게르만족이, 동쪽에서는 사산족 페르시아가 끊임없이 침략해왔습니다.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을 구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동서로 나누고 각각 정제와 부제를 두는 사분 통치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국경을 방어하기엔 로마가 너무 방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황제의 권위를 신성한 것으로 높이고 관료제와 세금 제도를 정비해 꺼져가던 제국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비록 일시적인 처방이었지만 그의 강력한 개혁 덕분에 로마는 멸망의 위기를 넘기고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차 제국이 영구히 분열되는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서기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앞두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게 하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탄압받으면서도 끈질기게 퍼져나간 크리스트교인 기독교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인하여 제국 통합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또한 수도를 로마에서 동쪽의 비잔티움 즉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습니다. 이는 로마의 중심이 라틴 문화권에서 그리스 문화권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서기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제국을 물려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동로마와 서로마로 영원히 갈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동서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고 안전한 동로마와 달리 서로마는 가난했고 게르만족의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동로마는 이후 비잔티움 제국으로 1000년을 더 이어갔지만 버림받은 서로마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로마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이미 그 생명력은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서기 410년 로마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영원한 도시라 불리며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로마 성벽이 서고트족에게 뚫린 것입니다. 야만인들이 로마 거리를 활보하며 보물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훈족의 압박을 피해 이동해온 게르만족들을 서로마 제국은 막아낼 군사력도 회유할 외교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약탈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국 전역에 로마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퍼졌고 속주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제 숨만 붙어있는 식물인간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서기 476년 게르만 출신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는 어린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는 황제의 관을 빼서 콘스탄티노플로 보내버렸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그리고 고대 로마가 공식적으로 멸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실권은 게르만 용병들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고 황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로물루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제국이 로물루스라는 이름의 황제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찬란했던 천년의 빛은 꺼졌지만 로마가 남긴 법, 언어, 건축, 종교는 중세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